그 구강보건법 105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구강보건법은 우리가 했던 법률 중에 가장 심플한 법이에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언제 만들어졌느냐? 200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2000년 1월 12일 제정된 법입니다. 그리고 법규 중에서 가장 짧아요. 1조부터 22조. 굉장히 간단한 법이고요. 그리고 구강보건법은 벌칙이 없습니다. 예, 이빨을 안 닦는다 해서 징역 살진 않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심플하게 법만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부분을 공부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용어 정의 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계획 어떻게 세우는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불소 사업도 합니다. 불소 사업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위해서 불소 관리를 하는지 이렇게만 관련해서 정리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05페이지 목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강보건법의 목적. 국민의 구강보건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 중요하죠? 4번 용어 정의입니다. 3가지 용어가 나오는데요. 구강보건사업,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구강관리용품 요 3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이 중에 하나 체크해 두실 거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입니다. 자, 구강보건 사업이죠. 국민의 구강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는 모든 사업을 말합니다. 안 중요하겠죠? 4번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 자, 불소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그 충치하고 관련된 얘기죠. 그쵸? 불소, 충치. 그래서 이 사업은 치아 오식증, 즉 충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돗물의 불소 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 조정하는 사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말합니다. 구강보건법의 용어 정의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의 정의를 주고 다음 사업을 뭐라고 하는가 고르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충치 얘기가 나오면 불소 찾으시면 돼요.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디귿번 구강관리용품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사용하는 구강과 관련된 용품 중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괄호 넣기 해주시고, 구강관리용품이 뭐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강용품 중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것. 자, 2번째 넘어갑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그리고 국민의 의무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국가라 함은 그분이죠. 보건복지부 장관. 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시도지사, 특별자치시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얘네들을 얘기합니다. 자, 가번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뭐냐? 지원을 하면 됩니다. 어떤 거를? 국민의 구강 건강을 위하여. 4번 국민의 의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스스로 구강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안 중요하겠죠? 4번 구강 보건의 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구강 보건의 날이라는 것, 이 날을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강 보건의 날은 6월 9일입니다. 책에
없을 겁니다. 그쵸? 예. 그러면 다번 이렇게 써놓으시고 구강보건의 날 6월 9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책에는 나오지 않는 건데 이렇게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이렇게 시험 문제를 보실 때 가끔 나와요. 구강보건의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6월 9일입니다. 거기다 써주세요. 6월 9일. 왜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 이렇게 정했느냐? 제가 그 치과 의사한테 물어봤거든요. 의미가 또 있더라고요, 나름. 그래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6세 있죠, 6세. 6세에 구치가 제일 먼저 맹출이 된대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항상 기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6세 구치가 맹출된다라고 해서 6월 9일 그날을 구강보건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치과에 취업하시거나 치과 치료를 받으러 치과를 가신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구강보건의 날은 왜 6월 9일이에요? 아마 비슷하게 대답을 해주실 것 같은데 어쨌든 6월 9일입니다. 정신보건의 날, 예, 10월 10일. 결핵 예방의 날, 예, 3월 24일. 네, 구강보건의 날, 예, 헌혈의 날 뒤에 나올 겁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념일을 잘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처구니 없잖아요. 기념일은 틀리면. 자, 넘어갑니다. 구강보건사업의 기본 계획. 자, 이 기본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자, 기본 계획은 누가 세우느냐? 그분이죠. 결핵에서만 질병관리청장이고요. 나머지는 다 그분. 예, 1인자이죠. 이 세계의 1인자, 보건복지부 장관. 자, 5년마다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 기본 계획에 들어가야 하느냐를 잠깐 보시면, 자,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그 다음에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 학교, 사업장,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그리고 그 인력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업,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사업해야 되고 임산부와 영유아는 어떻게 사업해야 되고 이게 자세하게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구나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 개념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을 뭐라고 부릅니까? 기본 계획이에요. 기본 계획. 기억하세요. 기본 계획. 자, 그러면 나번으로 넘어갈게요. 나번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구강보건사업 세부 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과 시행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세부 계획 괄호 넣기 하시고 시행 계획 괄호 넣기 하십시오. 누가 세우는 계획의 명칭, 그러니까 그분들이 세우는 계획의 명칭을 뭐라고 하는지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본 계획이었고요. 나번에 기억에 보시면 특별자치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얘네들은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시도지사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기억번을 묶어두시고 시도지사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시도지사 이렇게 나오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뭐 도지사, 특별자치, 도지사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묶어서 시도지사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사람들이 세우는 계획은 세부계획 이렇게 부릅니다.
기억해 두세요. 시도지사는 세부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우고 나면 그 밑에 시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세웁니다. 즉 계획하는 자인 거죠. 그러면 시도지사 밑에 사람도 있죠. 시장, 군수, 구청장. 그쵸? 요 사람들은 괄호 넣기 묶어두시고 이 사람들이 세우는 계획을 시행계획 이렇게 부릅니다. 시행계획이에요. 시행계획.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사회 주민에게 구강보건사업을 실제로 시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행자이고, 그래서 계획서 이름도 시행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자, 보건복지부 장관 기본계획, 시도지사 세부계획, 시장군수구청장 시행계획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본계획은 5년입니다. 그쵸? 그리고 세부계획과 시행계획은 매년 세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기억해 두세요. 매년. 기본계획 매년, 시행계획 매년. 요게 시험 문제 그냥 툭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이고요. 나머지 세부계획 그리고 시행계획 얘네들은 매년입니다. 매년. 답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답번은 그 별표까지는 아니어도 체크를 해두시고 바르게 연결된 것은 내지는 잘못 연결된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피곤한 문제예요. 그래서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거 아까 위에서 하셨던 거 있죠? 보건복지부 장관 기본계획 5년, 시도지사 세부계획 매년, 시장군수구청장 시행계획 매년. 요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어떻게 계획을 통보하고 다시 보고하는지 요 순서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억번부터 봐요. 자, 보건복지부 장관 괄호 넣기 하시고 기본계획 찾아서 괄호 넣기 하시고 전년도 9월 30일 찾아서 괄호 넣기 해주세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9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통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킨 일 해야 하죠. 시도지사는 세부계획을 작성해서 니은번 시도지사 괄호 넣기 해주시고 세부계획 괄호 넣기 해주시고 전년도 31일 괄호 넣기 해주세요. 자, 9월 30일에 시도지사는 계획을 받았어요.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달 여유를 줍니다. 10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해요. 디귿번으로 넘어갑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괄호 넣기 해주시고 시행계획 괄호 넣기 해주시고 11월 31일까지 11월 31일 괄호 넣기 해주시고 계획을 수립하여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자, 리을번 시도지사는 한 달이죠.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요. 계획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부터 시작합니다. 9월 30일 시도지사, 한 달 간격으로 10월 31일 시장군수구청장,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다시 한 달 간격으로 11월 30일 시도지사, 그리고 다시 한 달 간격으로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아무리 이렇게 단어를 섞어서 내셔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사업 계획이고요. 자, 사업을 구강 보건 사업을 다 실시하고 나면 계획 결과를 제출해야 되죠. 계획에 따라서 시행을 했으니까 자, 이 결과 보고를 또 윗사람한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옆에 페이지 3번으로 한번 가보세요. 구강 보건 사업 시행 결과의 제출과 평가. 자, 결과 제출은 제일 밑에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그쵸?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이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그쵸? 1년 사업을 다 했으니까 이 결과를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요. 시도지사는 다시 한 달 간격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자, 107페이지 3번이죠. 구강보건사업 시행 결과의 제출 및 평가입니다. 가번 시장군수구청장 괄호넣기 다음 연도 1월 31일 괄호넣기 시도지사. 나번은 버리셔도 되고 다번 시도지사 괄호넣기 2월 말일 괄호넣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그러면 한 해에 구강보건사업 통보 받은 거, 그 다음에 시행하고 결과 제출하는 것까지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번과 3번은 묶어서 그림으로 한 장 그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요. 구강 건강 실태 조사를 합니다. 언제 하냐면 누가 언제 하냐면 가번부터 봐요. 질병관리청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하여 기본 계획은 혼자 세우고 실태 조사는 둘이 같이 합니다. 질병관리청장 더하기 보건복지부 장관 둘이 협의하여 3년마다 조사합니다. 얘는 좀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뭐 기본 계획 세웠다, 실태조사한다, 통계조사한다 그러면 같은 연수로 같이 갑니다. 5년이면 5년, 그쵸? 예, 3년이면 3년 이렇게 같이 가는데 얘는 기본 계획은 5년마다 세우고요. 실태조사는 둘이 3년마다 시행합니다. 다르죠? 5년, 3년 다르기 때문에 실태조사 둘이 3년마다 조사한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 실태 조사할 때 어떤 조사를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해야 되는데 나번에 있어요. 구강 건강 상태 조사 그리고 구강 건강 의식 조사 두 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 자, 어떤 것이 구강 건강 상태 조사이냐 다번에 또 설명이 돼 있죠. 건강상태 조사에 포함돼야 하는 거 대통령이 지정을 했습니다. 기억번 치아 건강상태, 니은번 치주 조직 건강상태, 디귿번 틀니 보철 상태, 리을번 치아 반점도. 자, 요 네 가지가 구강 건강상태 조사에 포함됩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잘 째려보시면 이거 어디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쵸? 예. 치과에 가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를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치과에 가서 치과 의사에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하면 구강 건강 상태 조사입니다. 구강 건강 의식 조사는 뭐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구강 보건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 보건 의식. 자, 이거는 길거리 가다가
아줌마를 만나도 할 수 있는 조사예요. 그쵸?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물어볼 거예요. 다음 중 구강 건강상태 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또는 구강 건강 의식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면 의사한테 직접 봐야 되는 거는 건강 상태. 길거리 아줌마한테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의식 조사. 그쵸? 설문지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의식 조사 이렇게 두 가지 구분하셔서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지식, 태도, 행동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예, 어디서 보셨을까요? 지식, 태도, 행동의 변화. 그쵸? 이거 보건교육의 목적입니다. 보건교육의 목적. 그쵸? 예, 그게 의식조사예요. 자, 앞부분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세 번째 넘어갑니다. 불소사업.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입니다. 여기는 앞에 별표를 붙여주시고 만약에 구강보건에서 한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온다, 적절하게 출제가 된다 그러면 매회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구강보건을 공부하실 때는 이 수불사업, 불소사업을 먼저 내지는 정말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불소사업만 공부하셔도 충분할 겁니다. 자,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먹는 수돗물에 불소를 집어넣어서 늘 국민들이 불소가 함유된 수돗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충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도가 참여를 해서 활성화되었던 그런 사업인데요. 현재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까지 불소 사업을 했던 곳이 그 충남 서산 그리고 강원도 삼척 여기에서 했었는데요. 지금은 주민들이 반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으로 넘어갑니다. 누가 계획하고 시행을 해야 하느냐? 가번에 나와 있죠? 괄호 넣기 해주세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그리고 새로운 사장님이 한 분 나오십니다. 물 관련한 거니까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님입니다. 그래서 얘는 통째로 묶어주시고 새로운 분이 나오시니까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째로 나오기도 하고요. 이 불소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자 골라라 이렇게 나오면 수자원공사 사장님을 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찾으셔야 해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렇게 계획하고 시행하는 자이고요.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느냐 나와 있죠. 기억부터 미음까지 묶어서 체크해 두시면 되고 자, 기억번 정수시설과 급수 인구 현황 어차피 불소를 집어넣으려면 정수장의 물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물을 먹는 사람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서울 시민들에게 먹이겠다 그러면 아리수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수시설, 급수인구 현황 두 번째 사업 담당 인력과 예산 세 번째 사용하려는 불소 제재 그리고 불소 화합물 첨가 시설 어떤 기계를 이용할 건지 리을번 유지하려는 수돗물 불소 농도 미음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이제 5가지가 나옵니다. 이 중에 중요한 것은 디귿번과 리을번 앞에는 체크 붙여주시고 외우십시오. 자, 어떤 거를 외워야 하느냐 옆에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09페이지 4번으로 넘어갈게요.
불소 제재 및 불소 화합물 첨가 시설 어떤 거를 이용하느냐? 기억번 불소 제재는 불화나트륨, 불화규산, 불화규소 나트륨 요 세 가지 중에 하나 택 1 하여 정수장에 때려 부으면 됩니다. 불소 화합물 첨가 시설은 하나밖에 없죠. 정량 불소 화합물 첨가기. 자, 나번으로 갑니다. 나번에는 별표 하나 붙여주시고, 자, 수돗물 불소 농도를 어떻게 유지하는 게 국민의 충치를 예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냐라고 하면 수돗물 불소 농도는 0.8 ppm으로 합니다. 정말 시험에 잘 나와요. 0.8 ppm.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정수장, 큰 정수장에 불소 농도를 0.8로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허용되느냐? 1.0에서 0.6 ppm까지는 허용됩니다. 1.0을 넘어간다. 모든 국민들이 암이 발생하겠죠? 그죠? 암 유발 물질이니까. 너무 적게 0.6보다 낮게 들어간다 그러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 허용 범위 1.0에서 0.6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효과적인 농도는 0.8 ppm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것은 0.8 ppm. 요거는 정말 잘 나옵니다.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다시 108페이지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불소 사업 내용의 공고예요. 이 불소 사업을 하려면 불소가 들어간 수돗물을 먹는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묶어두시고 이거 시행자이죠. 시행자. 시행자는 3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3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저 어디 여행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공고를 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3주 이렇게 정해놓고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가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기술지원단을 두어야 합니다. 불소 자체가 얼마나 위험하면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두어야 할까요? 그렇죠? 보건복지부에 기술지원단을 두어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6번 불소사업 관리와 상수도 사업소장의 업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기억번 이 사업을 시행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시행자이죠. 시행자. 이 시행자는 다음 사항을 관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땡땡땡땡땡 이렇게 4가지가 나옵니다. 자, 시설의 설치 운영, 농도 유지를 위한 지도 감독, 첨가시설의 인력관리, 그 다음에 불소제재 보관, 관리에 관한 지도와 감독 요 4가지를 관장을 해야 되는데 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님들이 뭘 알겠어요? 그죠? 사무실에 앉아 계신 분들이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구에게 일을 시키느냐 니은번에 나와 있죠. 일반 수도 사업을 하는 사업소의 장 또는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 수도 사업을 하는 사업소의 장 뭐라고 부르냐면 상수도 사업소장이에요.
상수도 사업소장, 나번에 나와 있죠. 나번의 제목. 상수도 사업소장,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보건소장. 요 두 사람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외우셔야 하는 거는 상수도 사업소장이 하는 일, 그리고 보건소장님이 하는 일, 요게 섞여서 상수도 사업소장이 하는 일이 아닌 것은, 내지는 보건소장이 하는 일을 골라라,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체크해 두시고 외우시면 돼요. 자, 먼저 상수도 사업소장님의 업무부터 보겠습니다. 나번이죠. 그 까만색 땡땡땡땡땡땡땡 요거를 묶어서 체크해 두시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일을 하느냐? 상수도 사업소장, 불소 화물 첨가. 그쵸? 불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불소 농도의 유지. 얼마로 유지하라고 했죠? 예, 맞아. 0.8. 맞아, 0.8. 허용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 그쵸? 1.0에서 0.6. 나올 때마다 그냥 외우세요. 자, 불소 농도를 측정하고 기록합니다. 당연하죠. 불소를 집어넣었으니까 불소 농도를 측정하고 기록합니다. 옆에다가 그냥 메모해 두세요. 우리는 이렇게 지저분한 주저리 나오는 거 공부하기 싫으니까. 불소 농도 측정과 기록 옆에 정수장에서, 그쵸? 이 사람은 정수장에 근무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정수장에서 1일 1회 이상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다른 거 안 보셔도 돼요. 불소 농도 측정 정수장에서 1일 1회 이상. 또 하는 업무는 불소화물 첨가 시설의 운영과 유지, 그리고 불소화물 첨가 담당자의 안전관리. 그쵸? 우리가 먹는 거는 0.8인데 실제적인 불소를 집어넣을 때 얼마나 농도가 높겠어요. 그쵸? 그래서 안전관리, 불소제재의 보관, 관리, 그 밖에 불소화물 첨가 적정화,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상수도 사업소장이 합니다. 쭉 째려보시면 이거는 정수장에서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쵸? 정수장 밖에 벗어나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잘 째려보세요. 정수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업무일까? 아니면 정수장을 벗어나서도 할 수 있는 업무일까? 이거를 고민해 보시고 답을 고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상수도 사업소장의 업무이고요. 자, 넘어갑니다. 8번. 8번 가시면 보건소장의 업무가 있습니다. 보건소장의 업무, 이분은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소 농도의 측정과 기록입니다. 이거는 같죠? 그쵸? 상수도 사업소장의 업무와 같습니다. 불소 농도의 측정과 기록인데 보건소장님은 어딨냐면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분은 어디에서 측정을 하느냐? 보건소라고 하면 안 되고요. 수도꼭지, 그리고 주 1회 이상 이렇게 기록해 두시면 상수도 사업소장하고의 업무는 같지만 다릅니다.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불소 농도를 측정하고 기록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건소장이 보건소의 수도꼭지에서 측정하는 0.8 ppm의 농도는 내가 집에서 먹는 농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이 측정하는 농도가 달라졌다 이러면 내가 먹는 농도도 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대표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불소 농도를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보건소장이 수도꼭지에서 주 1회 이상 측정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니은번 불소화물 첨가시설을 점검합니다. 정수장 가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을 합니다. 얘는 몇 번 가냐면 연 2회 이상 갑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가죠. 연 2회 이상. 옆에 메모해 두시고
기역, 니은, 디귿 외우실 때 같이 외우십시오. 지저분하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리고 디귿번, 사업에 대한 교육과 홍보, 요 세 가지만 보건소장이 하는 업무입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두 개 다 외우면 두 개 다 틀리죠. 그래서 하나만 정확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상수도 사업소장 업무 외우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외우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보건소장님을 좋아하니까 예, 보건소장의 업무 이렇게 세 가지 외우시면 돼요. 불소농도 측정 기록, 그 다음에 첨가시설 점검, 그리고 교육 홍보, 이렇게 세 가지만 보건소장의 업무입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섞어져서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고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